안녕하세요. 장혜석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서울대 입학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도 많이 바뀌고 고치고 수정하고 해서요. 주택임대 사업자 를 관장하는 구청 공무원들조차도 헷갈린다고 그러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모르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뭐냐면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폭넓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 제도예요. 물론 이 폭넓은 세제 혜택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 메리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94년부터 도입됐고요. 2020년 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 명이고요. 임대주택은 159.4만 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1일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완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해서 다주택자를 이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주택 투기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혜택을 줘서 주택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든 원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 그래요. 자, 이 70 부동산 대책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해서 제도 간 정합성 및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 및 기등록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등록 유형을 개편했어요. 그래서 공적 의무를 강화했는데 쉽게 말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단기 임대 4년과 장기 임대 8년이 있었는데 단기 임대 4년의 신규 등록은 폐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 허가가 유사한 단기 임대, 장기 임대 8년 전환은 불어. 그러니까 이제 단기 임대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만 장기 임대 신규 등록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8년, 10년짜리요. 그런데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폐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로는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 등록 가능 여부 현황 보시면요. 자, 4년 단기 임대에서 4년 단기 4년 매입 임대 건설이 다 폐지됐죠. 8년 장기 임대에서 장기 일반 8년은 허용하는데 아파트는 불가하는 거예요. 건설 임대는 허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지원 8년짜리는 매입 임대도 허용하고 건설 임대도 허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했죠. 즉 8년짜리 장기 일반 임대가 10년을 연장된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10년 동안은 팔지 못하는 거죠. 팔게 되면 과태료를 물는 겁니다. 신규 단기 임대 4년 없어진 거고요. 장기 임대는 10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했어요. 모든 등록 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가입에 들어야 돼요. 자, 신규 등록 외에 그럼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냐? 여기도 보증가입 의무를 적용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 다음 두 번째,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했어요. 자, 먼저 최소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입니다. 신규가 안 되니까요. 이제 자동 등록 말소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자, 향후에 폐지된다 그랬죠? 단기 4년. 지금까지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임기까지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끝나면 자진적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도 없앤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최소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입니다. 재신청이 안 된다는 거죠. 재등록이. 그 대신 기등록주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유지를 해줍니다. 자, 등록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 말소 기회부여. 향후 폐지되는 단기 4년,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8년 유형에 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 말소를 허용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이 안 돼도 자진적으로 내가 말소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 해준다는 거죠. 그 대신 임대 의무 기간을 이제 미준수를 하는 것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이 기회를 한번 살려보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죠. 자, 세 번째, 등록 임대 사업자 관리를 강화합니다.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자기의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전처럼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정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하는 겁니다. 뭐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자, 임대 의무기간 준수해야 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되는 거죠. 5%로.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핵심 의무 중점 점검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등록임대사업 등록 말소 하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은요.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세제 혜택 환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 또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 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가하는 의무를 부과했죠. 그래서 임차인이 이것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12월 10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부기등기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도 할 수 있고 또 등기소 가서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을 발언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및 세제 감면액을 환수하는 거예요. 그만큼 임차인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자, 임대주택 권리관계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의 의무를 추가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에게 훨씬 더 보호를 하는 그런 법이죠. 이게 다 임대차 3법, 임대차 보호 3법하고 다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 이렇게 말이지 공적 관리만 강화하고 또 그렇게 의무를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망설이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이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계속 진행할지 안 할지 또 앞으로 등록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집을 오래 보유하면 오래 보유한 만큼 양도세를 이제 감면을 혜택해 주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이것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장기임대로 등록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건설임대는 2022년 말까지 허용하고요. 자, 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8년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입니다. 최대 70%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8년 장기임대주택이에요. 자, 폐지되는 단기임대 4년과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8년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부세 세제 혜택은 유지됩니다. 자진 등록 말소일까지. 또 등록 기간이 돼서 말소하는 것까지. 이거는 일단은 종부세 혜택, 세제는 혜택을 유지를 합니다. 소득 및 법인세도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임대 등록일부터 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 주기로 했죠. 그래서 법이 시행이 됐어도 아직 이거는 등록 말소까지는 유효하다는 걸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신규 취득의 경우에 취득세는 면제는 계속 유지가 돼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단 돼 있습니다. 200만 원이 초과되면은 85%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요거 도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세요. 자, 취득세는 말이죠. 단기, 공공지원 장기 일반, 전용면적 40 이하는 200만 원 이하 면제고, 전용면적 40 이하 40초과 60 이하까지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200만 원 이하 면제고 200만 원 초과는 80% 감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60초과 85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어떤 경우만 되냐면 8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자,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적용해요. 자,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하는 겁니다. 신규 취득이라 그랬죠. 그 다음 재산세 보죠. 재산세도 역시 단기하고 재산세는 단기하고 공공지원 장기 일반이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단기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 60초과 85 이하는 25% 감면입니다. 자, 그리고 공공지원 장기 일반인 경우에 60 이하는 40 이하는 50만 원 이하 면제, 50만 원 초과 85% 감면입니다. 그 다음에 40초과 60 이하는 75% 감면.
그리고 60초가 85% 이하는 5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요새 계속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도표라든지 또 글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대충 윤곽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래도 잘 모르신다 그러면 구청이라든가 또는 세무서에 한번 문의하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이제 알 수 있겠죠. 예, 감사합니다.